되죠? 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얼마나 웃겼냐면 그 누구야 효주 있잖아요. 효주 연예인 그 배우 한효주하고 저기 이승기하고 이범수 씨하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 엄청 웃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상황 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은 그때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주 분들은 뭐 상황 봐서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진짜 약속할 때 바로 딱 약속을 안 정해요? 충청도 분들 다 그래요? 아니죠? 응. 안 그러시는 분도 있죠? 약속을 정하는데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가도록 배려를 하는 거를 본인들이. 내가 한참 웃었네. 자, 6교시에는요 급여랑 연차랑 퇴직금인데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급여랑 연차 퇴직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4대 임금, 아니 최저임금 얼마죠? 우리? 9,160원이죠? 9,160원인데 이거를 자 보시면 여러분 시급은 9,160원인데 8시간인데 주유를 포함하니까 1,992원이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 주유 시간을 원래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은 원래 몇 시간이죠? 주 40시간이죠? 주유를 하면 8시간 포함되죠? 그래서 48시간이잖아요. 48 나누기 4 곱하기 100 하니까 0.012가 된 거예요. 그러면 1.1을 곱하면 주유상이 포함된 시급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1급은요 9,160원 곱하기 8시간 하면은 73,280원. 그 다음에 1,992원에다가 8시간 하면 8,736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근데 선생님 월급 209시간에는 왜 여기는 뭐 주유수당이나 그런 내용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저 209시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유수당 자체가 원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최저임금은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안 굶어 죽어. 나는 최저임금 최저의 그 수준에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하는 거죠. 노사 간에. 왜냐면 개인이랑 사업자랑 노동자랑 둘이 하면은 서로 사업자는 조금 주고 싶어 하고 근로자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툼만 있어서 결국은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고요. 지역에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다행히 내년에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변경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석일제 근로자. 석일제 근로자들은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죠? 저는 예상에 그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처벌 규정은요,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그걸 병과라고 해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그리고, 근로자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이 미달됐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그리고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1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무분에 대해서 2022년 1월 10일 날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2022년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21년 거. 왜냐면 그때 일했으니까. 이건 그냥 그때 걸 그냥 받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신고. 내가 최저임금 못 받았어. 나 조금 받았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다 하면 되고요. 최저임금은요,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갑과 을의 계약이죠? 둘이 하면은 사실 끝이에요.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되면 소용없대요. 소용없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도 일단 취업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냥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자, 그리고 연봉제. 우리가 2021년 7월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이제 월급을 얼마나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최저임금에 미달돼. 근데 연봉제니까 괜찮지가요? 아니면 안 된다일까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세 전금액입니까? 세 후금액입니까? 물어보는데 당연히 세 전금액입니다. 세 후금액이면 좋겠죠? 그죠?
자, 최저임금 상위법위는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매달 지급되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기본급과 재수당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소정근로, 일해서 받는 근로가 아닌 거는 안 돼요. 가산수당은요,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또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 안 됩니다. 연차수당 안 들어가고, 가산수당 안에는요, 연장, 야간, 그 다음에 휴일근로수당 들어있어요. 걔네 다 안 되겠죠? 단, 주휴수당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소정근로라는 거는요, 하루에 우리 일주일에 8시간 일한다, 뭐, 주에 40시간 일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받는 복리후생비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와 복리후생비는 일부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2019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에는 갑자기 2018년에 최저임금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 죽겠어 이러겠죠. 맹살을 잡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희 힘들지. 내가 그러면 상여랑 식대가 원래 너희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복리후생비가. 얘를 최저임금에 좀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2019년부터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최저임금 범위가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들어갈수록 금액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100분의 0이면 내려갔죠? 올라가야지. 이게 내려가지 점점? 왜 내려갈까요? 산입 제외 범위라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0이 됐을 때는 100% 산입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는 알겠어. 곱하기 10을 해주면 알겠어. 그럼 뭐에다 10을 해줘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근데 1914-440에다 해주래요. 최저임금 월산에. 얘는 209시간일 때 1914-440이죠. 얘가 150시간이면 150 곱하기 9,160원 하면 내려가죠? 즉 최저임금 여기 계산하는 곱하기 하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준액은 그냥 최저임금 월산액이 192440이 아니라 그 개인의 근로자 개인의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디서 할까요? 우리 최저임금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자, 요거는 저희 카페에 있어요.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받아 쓰세요. 자, 1분자고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주소정 근로 주휴가 8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해서 48이 됐죠? 48 곱하기 4.345. 4.345는 뭘까요? 한 달이 어쩔 때는 4주인 적도 있고 5주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365를 나눠가지고 12개월 나누기 7로 한 거예요. 그러면 12개월 나누기 일주일 7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4.345라는 평균 주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 곱하기 일소정 주합계 주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4.335 하니까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시겠죠? 이 월소정 근로시간은 월급을 주는 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의 9,160원을 곱하니까 월간 총임금이 나왔다. 얘보다 적게 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금액도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미화 여사님들 급여가 휴게시간 엄청 많이 주고 일찍 퇴근하게 하잖아요. 월급 많이 나가서 휴게시간을 줄여줘서 이렇게 급여를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들한 상여를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00분의 2 그럼 100분의 10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의 기준급여는 이 사람은 월소정 근로가 150시간만 된대요. 150시간 곱하기 9,160원 하니까 1374000원이 된 거예요. 요거의 2%, 요거의 10%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모든 직원이 1924-440이 아니에요. 그분이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액이 그분의 기준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이거 어려운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걸 볼게요. 자, 이
판도라 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고, 그럼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209시간 근무하는 거죠? 209시간 근무했어요. 자, 시급 구해볼게요. 기본급과 출납수당, 식대가 있어요. 기본급, 출납수당은 제수당이니까 모두 다 통상임금에 들어가겠죠, 최저임금에. 그래서 185에다가 10 더하면 195가 됐어요. 근데 식대가 10만원이 있대요. 이 10만원 모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식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209시간 일했기 때문에 209시간 곱하기 9,160원 했더니 1924,440이 나왔어요. 1924,440의 2%는 1924,440의 2%는 38,288이에요. 10만원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요번에 상여를 볼게요. 아까 우리 복리후생비는 2%였죠? 얘는 10%예요. 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근로시간이 9시부터 5시 30분까지래요. 그리고 토요일날 3시간 근무하죠. 여기 보시면, 아니, 2시간 반 근무하죠? 자, 그럼 여러분, 토요일날 격주로 3시간 근무하면 일주일에는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격주로 3시간 근무해요. 1.5시간씩 근무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5 곱하기 5일 플러스 2.5 곱하기 1일 플러스 주휴 7.5. 주휴는 주된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더했더니 47.5예요. 47.5 곱하기 4.345 하니까 206시간이 된 겁니다. 206시간에 대해서 곱하기 9,160원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죠? 186만 6,690원이 나온 거예요. 960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나왔는지? 이 금액의 10%예요.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입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중에서 188만 6,960원에 10%는 18만 8,696원일 거 아니에요? 걔를 뺐더니 11만 1,304원이 나왔고 얘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격일제는 조금 더 힘들어요. 일근제보다. 왜 조금 더 힘들까요? 야간가산수당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야간가산수당 계산할 때 뭐에 50%를 줘야 된다 그랬죠? 통상임금. 그죠? 그냥 일반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히 근데 우리가 다행인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최저임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급도 9,160원이고 여기 야간가산수당도 9,160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9,800원을 주고 여기는 시급을 야간수당은 9,160원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이게 아시죠? 잠깐만 여기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일이 24시간이에요. 우리의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그 노래 할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아니 벌써 12시인가? 뭐죠? 무슨 12시죠? 응? 모르세요? 우리 아들이 부르면서 무슨 12시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자, 12시인데요. 자, 24시죠? 12시,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전체 근로, 이게 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인 거죠? 왜냐면, 24시간에서 주간과 야간 휴게 시간을 뺀 게 이 계산 금액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저는 이 전체 근로가, 그래서 야간가산수당하고 이 전체 근로가 맨날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근로에는 뭐가 들어있다? 야간에 근로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365일은 여기 일일까요? 시간일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월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얘가. 월소정 근로시간. 우리 일근은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대부분? 209시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격일제 근로자는 365시간이 월소정 근로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주간 플러스 야간 24가 우리 기본 근로죠. 거기다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 365시간은 일일 근로 24에다가 휴게 시간을 빼는데 주간하고 야간을 더해서 빼줘요. 왜 그럴까요?
주간하고 야간이 24시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4에서 주간하고 야간 휴게 시간을 빼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곱하기 365일 나누기 2일 격일이니까 그리고 나누기 12개월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65시간이 나온 겁니다. 그쵸? 시험 문제 낸다면 저는 이런 걸 내겠어요. 계산이 얼마냐? 총 월정 2분의 월소정 근로 시간은 몇 분이냐? 그럼 만약 여기서 이게 2시간이면 4시간 빠지겠죠? 그럼 24에서 4 빼고 곱하기 365 나누기 12에서 304시간 정도 되겠죠? 자, 그 밑에 그럼 야간 가산 수당은 어떻게 구할까요? 야간 가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잖아요. 그죠? 그때 몇 시간이죠? 그러면 총 8시간이죠? 여기 휴게 시간을 뺄 때는 그럼 야간만 뺄까요? 주간도 뺄까요? 야간만 빼겠죠? 왜냐면 야간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간만 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하면 조금 더 쉽죠? 자, 그래서 일일 야간 휴게 시간 8시간에서 야간 수당 8시간에서 야간 휴게 시간 0시간을 뺐으니까 8시간이 됐죠? 거기에 365 나누기 12를 하니까 야간에 근무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1.67이 됐고 이거 우리 월소정 근로 시간은 여기다가 야간 근로에서 월간 개가 나온 거예요. 425.8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를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급여를 9,160원으로 그냥 최저임금으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하니까 기본급이 나왔어요. 근데 야간 가산 수당은 50%만 주래요. 왜 1.5가 아니고 50%를 주라고 그랬을까요? 이미 앞에 2를 줬죠? 그래서 50%를 준 거예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왜 1.5가 아니고 1일까? 왜 1이다? 왜 0.5다? 앞에 1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분이 근로시간이 273.75시간이에요. 이 월소정 근로시간. 이건 야간 가산 수당 시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월소정 근로시간을 넣고 거기다가 9,160원을 넣었더니 복리랑 상해의 기준 금액이 2507, 5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당연히 이 야간 우리 격일제 근로자한테 상여랑 식대를 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단지는 상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단지는 심지어 휴게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대요. 다 해서. 급여가 꽤 높으시겠죠?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상여랑 식대 안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 계산도 안 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야간 가산 수당 역시 똑같이 금액이 통상임금 중에 50%를 줘야 된다. 이게 들었죠? 자, 격일제가 김기정 씨께서는 주간이 2시간, 야간이 2시간이고 기본급 250, 5만원, 5만원, 366000이에요. 그러면 기본 근로시간은 24에서 4시간 빼고 365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니까 304.17 됐죠. 야간 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2시간 빼고 365 나누기 2 나누기 12 하니까 91.25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시급을 구하는데 기본급과 야간 수당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시급은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하니까 260만원 되죠? 250에다가 5만원, 5만원 하니까 10만원이니까 260 나누기 304.17을 하니까 8,547원이 나왔어요. 위반이에요? 안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야간 가산 수당은 36만 6천원인데 그거를 45.6으로 나눴어요. 왜 91.25로 안 나눴을까요? 50%만 지급해야 되니까 야간 가산 수당이라서 그렇게 했더니 8,026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이번에 위반을 했어요. 무엇을 위반했을까요? 최저임금 위반, 통상임금 야간 가산 수당 위반. 두 개 다 틀렸죠? 자, 그럼 여러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평균임금은 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급여성이고 고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단지가 식대가 있는데
식대를 매달 10만 원을 똑같이 지급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근데 어떤 날은 식대가 5,000원씩이에요. 매일. 그래서 어떤 날은 21일 날은 5,000원 곱하기 20, 21일 날은 5,000원 곱하기 21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상임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정적이 아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일근직 직원들한테는 급여를 줘요. 아니죠. 식대를 줘요. 근데 격일 근로자들은 식대를 안 줘요. 그러면 이게 통상임금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어떤 노동부는 또 어떤 답변에서는 통상임금이다. 어떤 곳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전체 직원이 아니라 한 명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이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어떤 게 통상임금이야, 어떤 게 뭐 평균이 이게 아니야 기야라고 제가 그래서 답변을 안 드려요.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노동부의 단지 상황에 맞춰서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통상임금은요, 해고 예고수당이나 가산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출산 전후 휴가를 줄 때 요때 기준으로 삼고요. 그리고 그 기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까 연차휴가도 통상임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차휴가가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평균임금 중에서 연차 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월급이. 그래서 200, 200, 600을 탔어요.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그날 발생해서 25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임금을 줄 때 얼마를 기준으로 줘야 될까요? 625를 줍니다. 625. 지급된 모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연차가 발생했다? 그럼 연차도 평균임금이죠? 예. 연차 발생하면 연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만약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랑 이직 확인서 등을 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거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보통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렵죠? 예, 노무는 인사노무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사실은. 자, 연차는요. 퇴직금에다 산입할 때 통상임금일 때는 연차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연차는 통상임금이 아니니까.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개씩 생기죠? 그리고 2년 플러스 1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22년이 돼서 25개가 넘으면 더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연차하실 때 여러분 5일 이상인데 연차 주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줬다면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5일 미만은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만약에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그 다음에 그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렸고 여기는. 자, 여러분 2017년 5월 29일 날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 이때 이후로 돈 다 줬죠. 이때는. 넘어갈게요. 자, 아까 선지급과 정상지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임금일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2021년 거는 2021년도 급여로, 2022년 거는 2022년 급여로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 달의 급여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선지급 하시면 그 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도 있어요. 급여가 인상이 되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하죠. 자, 일근제는 나누기 209 곱하기 8 월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일소정 근로시간으로 하죠. 격일은 365 곱하기 12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휴게 시간이 있으면은 휴게 시간을 빼고 해주죠. 그죠? 304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365 곱하기 12로 하나 나누기 304 곱하기 10으로 하나 금액이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분자랑 분모가 같이 줄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24시간에서 4배에서 10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분자랑 분모가 똑같이 줄었죠? 그래서 몇천 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연차를 잘 계산해줬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365 곱하기 12로 해보면 그 금액과 얼추 비슷하면 내가 그거 계산을 잘 맞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뭐죠? 다시 정산해 볼 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자, 세금은요. 우리 연차는 어디에 넣어서 계산해 준다 할까? 급여에. 안 되면 연말정산에. 퇴직금은 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연차 촉진도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는데 연차 촉진을 할 때 여러분 연차 촉진도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실제 우리 연차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 근무시간 곱하기 시급하면 하루 연차 수당 나오죠? 그래서 통상임금엔 가산수당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9시간에서 1시간 하면 8시간 나오겠죠? 8 곱하기 시급 우리는 그러면 그냥 9,160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73,280원이 하루 한 개의 연차수당이죠. 한 개. 그러면 이거 하루의 연차수당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차 개수를 곱해주면 그 우리 연차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우리 월급을 나누기 200, 월급 나누기 209 곱하기 8, 곱하기 15 이걸 제일 많이 하죠. 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회신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통상임금이나 만약에 여러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걸로 계산해 줘야 될까요? 통상임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원래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통상임금 혹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 플러스 야간가산 수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만 평균임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답변이에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겁니다. 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급여를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야간가산 수당 안 넣습니다. 자, 2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4시간이면 24 빼기 4하고 는 20시간이죠?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10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근무시간이 10시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계산하셨어요? 어디 할 때 이거 10시간으로 맞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이렇게 계산했죠? 자, 그래서 10시간 곱하기 시급하면 하루 연차 수당이에요. 10시간 곱하기 9,160원은 91,600원. 이거를 15개 하니까 137만 4천원 나왔죠? 똑같이 급여에다가 나누기 365 곱하기 12 해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말한다. 자, 연차촉진법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차 9개에 대해서 촉진하려고 그러면 며칠부터 촉진할 수 있어요? 만약 1월 1일 날 입사했으면 연차 9개에 대해서 촉진하려면 몇 월에 촉진할 수 있을까요? 10월에 촉진할 수 있죠? 왜? 그때 9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1차 촉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런데 얘네가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통보를 그러면은 나 며칠부터 쓸게 라고 통보를 해주고 얘가 만약 이걸 안 하면 2차 촉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2차 촉진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남아있죠. 걔는 언제 발생하죠? 12월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안에 연차 촉진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10개, 2개로 나누면 생각이 금방 들겠죠? 그래서 얘가 10일 이내에 언제까지 쓸게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1년 이후. 1년 이후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미 15개 다 발생했죠? 그래서 6개월 전에 한번 촉진을 해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안에 촉진을 한번 하고
그럼 얘네가 우리 언제까지 쓸게 라고 알려주면 근데도 이렇게 안 알려줬어. 그러면 10월 31일 날 촉진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연차 촉진 사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업들은 해요, 이거를. 자, 연차 촉진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선생님, 연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뭐 돈 주겠다는데 뭐하러 연차 촉진 해요. 그냥 쓰라고 그러면 되지. 안 써도 되고 안 쓰면 돈 줄게. 연차 촉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분은 연차 촉진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선생님 1년 미만자도 아까 연차 촉진 한다면서요. 그쵸? 그거는 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9개가 발생했을 땐 거고, 얘는 아예 계약을 11개월을 했을 경우는 연차 촉진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차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고, 연차 촉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누구 몇 개 사용해라. 안 된다 이겁니다.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나는 2022년 10월 15일 날 연차를 쓸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9월 30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차 촉진 전에 나갔으니까. 기간 전에 나갔으니까. 자, 그리고 사용자가 반드시 2차에 촉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1차로 이분이 내가 촉진했더니 이분이 언제까지 쓸게 하고 냈어요. 그러면 우리 2차 촉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1차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알림. 너 몇 개 안 썼어? 그러니까 사용시기 지정해서 알려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나 누구고 나 몇 개 안 썼는데 언제까지 쓸게.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다? 회사에다가. 근데 회사에다 안 줬어 이분이. 그럼 인차 촉진을 하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써.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그리고 개인별로 하면 돈을 줘. 이 사람이 그래도 안 썼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안 하고 일자에 맞춰서 안 했어. 그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개인별 서면 시기에 맞춰서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2021년 또 핫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죠? 연차를 1년만 하고 간 사람에게는 안 준다. 1년 플러스 1일까지 사용한 사람만 주겠다 이거죠. 근데 웃긴 거는 노동부에서 이게 노동부가 이것 때문에 엄청 욕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엄청 먹었죠.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계약직이고 1년 미만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노동부에서는 아이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정리를 할게. 계약직 아니어도 정규직이어도 2년이어도 3년이어도 4년이어도 5년이어도 플러스 1일 이후에 근무한 사람만 연차 줄 거야. 1년 미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한 달 있다 줘야 되잖아요. 한 달하고 하루라도 더 지나야지 연차 지급할 거야 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 본 사람도 되게 많으시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전근로자들, 격일제 근로자들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2022년 1월 1일 9시까지 근무하죠? 그러면 1년 플러스 1일일까요? 아닐까요? 1년 플러스 1일로 본다고 노동부가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15개의 연차를 뭐 줄 거다 그럼 상관없어요. 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을 근로를 언제까지 시켜야 될까요? 12월 31일 9시까지 근무를 시켜셔야겠죠? 예. 퇴직금도 산입돼요. 대신 급여는 안 줍니다. 1일까지 일했다 해도 급여는 안 주는데 퇴직금과 연차에는 산입된다. 이거 되게 유탁사의 이슈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했어요. 연차 모두 몇 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6개. 예전에는 7개 받을 수 있었겠죠? 6개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연차는 만급 플러스 1일을 근무해야 지급되고요. 계약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규직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요, 예전 것도 소금 적용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이렇게 주는 사람 없죠? 예. 노동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연차의 정상적인 지급은요, 입사 시점 1년간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고 2년 플러스 1일 있다가 지급하죠. 그죠? 자, 1년 이전에는요, 입사 시점에서 한 달 됐고 한 달 플러스 한 달을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이거를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해요. 예전에는요, 발생일 기준이었죠. 발생일 기준 연차가. 그래서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이렇게 발생하면 그 다음에 3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다? 입사일 기준이에요. 이분이 1월 1일 날 입사했으면 12월 30일 날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12월 1일 날 생겨서 딱 한 달만 쓸 수 있겠죠. 그죠? 12월 1일, 이분이 1월 1일 입사자인데 12월 1일 날 만약에 연차가 발생하면 걔는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보다 좀 불리해요, 유리해요?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계산이 훨씬 쉬워졌죠. 발생 기준으로 하면 매달 한 개씩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해고를 하는데 여러분, 퇴직하고 해고하고 자동소멸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뭘 것 같아요? 왜 해고일까요? 지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퇴직은 내가 원해서 나 언제까지 퇴직할게요. 뭐 개인 사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해고는 어때요? 근로자를 원하지 않는데 고용자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나 통상이나 경영상의 해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경비 아저씨가 입주민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분은 나가고 싶지 않아 해. 그죠? 근데 입주민은 쟤를 안 내보내면 너희는 죽는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분을 내보내요. 응?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이분을 내보낼 때 우리가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분한테 해주는데 23번과 26번이 있어요. 23번이라는 거는 경영상의 해고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에 똑같이 권고사직인데 23번은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하는 거고 26번은 이 개인이 문제가 좀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 해고는 여러분 실업급여의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권고사직은 되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23번을 안 해줬을까요?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안 줬어요. 이거를 하면. 근데 이제는 일자리 지원금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죠? 이제 23번 해도 그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그래서 26번을 많이 해줬던 거예요, 예전에. 예. 자, 그리고 자동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정년이 도달한 거예요, 정년이. 60세, 65세. 여러분, 우리 격리분들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일할 것 같아요? 벽에 똥 채울 때까지 일한다 그러면서 몇 살까지 일하실 것 같아요? 보통 55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6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촉탁도 있으세요. 60대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실제로 60세 이상까지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끔찍하죠. 60세까지 일하는 깜찍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솔직히 우리 애가 되게 어려요. 이제 13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1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엄청 오래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바람직하죠. 저는 아무래도 70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년 소멸은 일단 돌아가셨을 때, 이걸 돌아가셨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파산했을 때 회사가 없는데 뭐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고 예고는요,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안 될지라도 혹시라도 사람이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면으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데 구두성으로 하면은 서로 넌 안 했다, 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근로자와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아파서 부상이나 질병이나 요양을 해서 휴업했거나 그 30일간 이유나 아니면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분들한테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근데 해고 예고가 또 있어요. 해고를 예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3개월 안 되신 분들, 3개월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천재사변, 천재지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안 하는데 그 사람 안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고 예고하고. 근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문방구인가 뭔가 큰 그런 걸 했는데 갑자기 그날 못하겠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직원들이 3-4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 폐업하는 거긴 하지만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폐업하기 전에 이미 다 모든 걸 생각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훔쳐갔어, 돈을. 근데 이 사람한테 해고 예고 통보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열받아 죽겠는데 해고 예고까지 해야 돼? 돈까지 줘야 돼?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퇴직금 요번에 또 이슈 나온 거 보셨죠? IRP로 이제 지급해야 돼요. 모든 퇴직금은. 자, 퇴직금을 근데 퇴직금을 헷갈리시는 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선생님 1년 이하라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미만이라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돼요. 어떤 분이 2022년 이분이 무슨 근로자냐면 경비원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 위탁계약 만료가 2020년 12월 30일이에요. 31일. 그런 분은 이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으세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분이 일은 1월 2일부터 했지만 근로계약을 1월 1일부터 썼어요.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보통 포괄합병하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넘어갈 때 대부분 포괄 승계를 하죠. 근데 위탁사에서 위탁사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 포괄 승계가 어렵죠. 근데 대표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위탁사에서 해줘요. 사실은. 왜냐면 위탁사는 대표들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면 계약 주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근로 기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퇴직금은요, 여러분 D비형과 DC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D비형 쓴다. 우리는 확정급여 D비형 한다. 퇴직금 없어요? 그러면 DC형 한다. 없으세요? 그럼 다 퇴직금 제도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D비형은 뭐냐면 회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 걸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를 말하는데 그냥 일반 퇴직금 제도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건 하나예요. 연금을 드는 거예요. 연금을 드는 거예요. 퇴직금은 우리 그냥 일반 통장에다 넣어도 아무 상관없죠? 얘는 연금을 드는 거예요. 퇴직금. 근데 확정기여금은 그 개인 이름으로 넣어요. 김말동, 유재석, 강호동, 판도라 이렇게 그 사람 개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12분의 1 그달 발생분의 12분의 1을 넣어줘요. 월급을. 근데 그럼 이렇게 저한테 또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이분이 1년 안 되고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주나요? 왜냐면 그 사람 거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사로 환입합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은요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에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죠. 자, 퇴직금은요 퇴직 근로기준법이나 사규 중에 더 큰 거를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규에 뭐 더 많이 주는 데 없죠. 그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하죠. 재직일수를 구해서 평균일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퇴직금만 아닙니다. 급여만 아닙니다. 연차만 아닙니다. 모든 임금은. 근데 여러분 우리 퇴직금
이분이 1월 5일날 퇴사했는데 우리 언제 주죠? 1월 말에 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한테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대리님, 원래는 저희가 5일날 퇴사하셨으니까 19일날 줄 건데 줘야 되는데 우리는 결제가 말일날 나잖아요. 대리님, 우리가 퇴직금 말일날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이 오케이 하겠죠. 아니에요, 꼭 주세요. 그럼 줘야 돼요. 꼭 줘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주세요. 그러면 문제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러고는 이 사람이 왜 나 퇴직금 안 주냐, 노동부 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합의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얘기를 해봐도 돼요. 얘기를 서로 합의를 했으면 돼요. 모든 임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평균 임금 포함되는 것과 평균 임금 포함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아까 퇴직금 제도 말씀드렸죠? 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가 있다 그랬고, 연금 제도가 있다 그랬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일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간정산을 할 때는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청소 경비업체에서 월급이 작다고 퇴직금을 12분의 1로 나눠서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분 월급에다가 매달 넣어줬어요. 12분의 1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1년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거고 중도 정산 사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거 퇴직금인지 몰랐어요 라고 하면 토해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중도 정산 사유에는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혹은 보증금 아니면 부양가족이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했을 때, 파산 선고했을 때, 개인회생했을 때,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DB형은 아예 중도 인출이 안 되죠? 네. 자, 근데 DC형은 한 가지만 안 되네요. 불가한 게 한 가지만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 DC형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월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12분의 1을 매달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2021년 1월에는 100만원을 받고 2021년 2월에는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00만원에 12분의 1, 100만원에 12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만약에 근로시간이 줄어가지고 퇴직금이 감소하는 거는 DB형이나 퇴직금형만 그렇겠죠? 왜냐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얘는 어때요? 그 달 거를 매달 주니까 뭐가 굳이 적어져요? 안 적어져요? 안 적어지죠? 그래서 중도 인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나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확정급여형 받아갖고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죠? 중도 인출 받아야 되는데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 DC형으로 일부 전환을 하는 겁니다. 혹은 중간 정산은 안 되지만 담보는 50% 내에서 해주겠다 이거예요.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DB형하고 DC형하고의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DB형은 여러분 우리 퇴직금이랑 똑같이 계산하죠. 그래서 최종 급여 3개월로 한단 말이에요. 도급 사업장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사업장이 되게 오래 했어요. 2010년부터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 12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DB형이야. 그럼 도급비를 받을 때 2010년에는 우리가 급여를 어느 거 기준으로 해요? 2010년 기준으로 하죠? 2011년에는요? 2011년 기준으로 하죠? 그럼 1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면 100만 원,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2022년 5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급여는 어때요? 계속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그때는 줄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주는다? 2022년에 5월에는 만약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을 기준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 어때? 회사에서 도급비를 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도급 사업장 그리고 위탁사에서는 DC형으로 대부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다 DC형, DB형 안 쓰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고요.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금이나 확정금융, DB형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죠. 근데 확정기회형은 우리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얘는 거의 우리가 신고하는 일은 없죠. 은행에서. 근데 DC형이 되게 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옮기는 것만 하면 돼. 퇴직금 대 우리 재해금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신고도 안 하고요. 여러분 또 모두 안 해도 되는 줄 아세요? 퇴직 충당으로 모으지 않아도 돼요. 예, 퇴직금 대 재해금만 하면 땡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시면 되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었잖아요. 우리 통상임금으로 주세요, 평균임금으로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DC형은 그냥 우리가 딱 12분의 1로 해서 띈 것만큼만 지급해요. 통상임금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안 했고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왜 퇴직금 계산이 많은가 되게 궁금해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균임금은 나누기 할 때 뭘로 나눠요? 365로 나누죠? 365일은 일주일을 며칠로 본 거예요? 7일로 본 거죠? 근데 통상임금을 나눌 때는 몇으로 나눠요? 209로 나누죠? 209는 며칠이에요? 6일이죠? 그래서 분모가 어때요? 더 작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더 큰 거예요. 100을 7로 나누는 것보다 100을 6으로 나누는 게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교육받거나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제가 되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줘서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교육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약간 확실하지 않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회계는요 아주 원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애들 있죠. 걔네는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두고 대세만 어긋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응?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회계감사를 봤는데 그 회계사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그런데 나중에 아니 판도라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나는 원칙대로 하라 그랬어. 근데 단지 큰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계사님이 너무 그거를 크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 내 매가지를 잡고 욕하지 말라고요. 그죠? 자, 퇴직금에 산입하는 연차가 퇴직금에 산입하는 연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퇴직금 산입하는 연차? 안 들어가죠? 평균임금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균임금을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이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급여를 해요. 근데 사용한 연차는 어때요? 나누기 10을 곱하기 3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들어가는 연차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연차의 기본, 퇴직금에 산일 때는 연차의 기본은 이거예요. 퇴직금이 계산되는 시점 안에 연차가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연차가 지급되는 게 진짜 지급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얘가 우리 선진입하면 원래 1년 있다 지급하잖아요. 걔는 안 돼. 그래서 1년 있다가 우리 1년 6개월 있다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난 선지급했으면 얘가 분명히 들어가죠. 근데 얘 퇴직금을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1년 연차는 언제 집어넣어요?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정상적으로 계산된 연차가 발생되는 시점이 내가 퇴직금을 계산하는 시점에 일치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외워두면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퇴직금
퇴직금 계사일자 안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이 슉 들어가 있으면 넣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 발생해요? 1년 플러스 1일 이후에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퇴직금이 1년 6개월이 됐으면 1년 미만 연차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요? 1년 미만 연차는 1년 1일부터 2년 안에 지급되니까. 그죠? 우리는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을 만약에 6월이라고 생각하면 6월 30일부터 그 전해 년도 7월 1일까지를 우리가 그 안에 그 안에 지급된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때 뭐 1년 플러스 1일은 몇 개가 들어가고 2년 플러스 1일은 뭐가 들어가고 모르겠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개만 생각하자. 우리는 한 놈만 팬다. 한 가지만 이해하자. 내가 퇴직금 계산하는 일자 안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면 걔는 들어간다. 요겁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연차는 2년 안에 지급됐을 때 2년 안 됐을 때 1년 미만 연차가 들어가는 거고 2년이 넘으면 1년 이후 연차가 포함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3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 아니죠? 연차는 1년치를 넣잖아요. 상여금이랑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또 막상 하면 헷갈려. 자,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0년 3월 30일날 퇴사했고 연차 한 개도 안 썼대요. 그러면 몇 년차 연차가 들어갈까요? 1년차 15개가 여기 산입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2022년 1월 1일 입사했으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있고 요때 이제 연차 발생했잖아요. 그럼 요걸 2년간 쓰죠? 1년간 쓰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쓰고 그 다음에 주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3월 30일이래. 여기까지 여기 정도까지가 계산하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1년 미만은 이해되시죠? 1년하고 여기에 줬으니까 요 시점에 퇴사 일자가 계산되면 퇴직금 일자가 계산되면 준다 이거예요. 1년 미만 연차를. 이해되시죠? 2년 플러스 1일이 됐을 때만 1년 이상 연차가 들어간다. 예, 이해되시죠? 선생님, 죄송한데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네. 발생 네. 기준인 거죠? 맞아요. 선지급하면은 소용없어요. 아니 선지급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그 2년 1개월 일했지만 실제로 내가 돈은 주지 않아서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급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31일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날 원래 줘야 되는 거라면 들어가는데 근데 안 주진 않죠. 1년 안에 안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퇴사 시점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안 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퇴사 시점이라도 주니까. 예? 네. 청구권이 발생되는 네. 시점이 네. 뭐 청구권 발생되는 날짜가 퇴직하는 날짜 전에 있으면 네. 다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했다고 해도 지급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평균. 근데 성급했어요. 성급하면 안 넣는다 이거예요. 성급하면 안 넣는다. 자,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할 건데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막 싸웠어요. 멱살 잡고 싸운 게 뭐냐면 휴일 근로냐 연장 수당을 줄 거냐 휴일 근로 수당을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준다. 중복해서 줘라. 그리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가 이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연장하고 휴일은 중복되지 않는다.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만 줄 거고 휴일날 근로한 거는 휴일 근로만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장 근로가 힘들어요? 휴일 근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를 더 해줘요. 근데 야간에는 야간 근로는 두 개 다 중복해서 줍니다. 연장에도 야간 주고 휴일에도 야간 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보면 휴일 가산수당은 8시간 초과됐을 때 100%를 주죠. 그 대신 연장 야간은 어때요? 8시간 초과해도 똑같이 50%만 주죠.
야간 가산 수당은 50% 중복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 휴일은 주휴일이나 공휴일이고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만약에 백화점 같은 데가 월요일 날 쉬면은 월요일이 주휴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휴일 근로를 했는데 다음 날까지 근로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 연장을 했는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근무 시작일이 휴일이었으면 다음 날까지 휴일 근로로 보고, 근무 시작일이 평일이었으면 다음 근로까지 평일로 봅니다. 자, 이걸 볼게요. 평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다음날 휴일로 이어졌어요. 9시부터 8시까지는 100% 일했죠? 그러고 나서 8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했는데 연장 50%, 20부터 6시까지는 야간까지 50%, 50, 50에서 200이 됐죠?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평일에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평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휴일날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50%가 8시간 이후에 50%가 붙었죠? 그렇게 계산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계시거든요. 우리 기존직원, 우리 과장님이 기존직원 대신 일을 했다.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250%까지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돈만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쉴 때도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5시간을 쉬었으면은, 원래는 평일날 쉬었으면 5시간만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근데 만약에 휴일날이었으면 1.5배를 해서 쉬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다음날 평일로 다시 돌아가니까 휴일도 없고, 연장도 없고, 그냥 평일 근무로만 딱 시작했죠? 자, 주휴수당이라는 거는요, 일주일 동안 만근을 했을 때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 직원이 연차를 썼어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우리 직원이 결근을 했어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30분에 25일 이렇게 주죠. 원래는 주휴수당도 빼고 주는 게 맞다. 알면 알수록 너무 많은 걸 알면 힘들어지는데, 그죠? 자, 주휴수당은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된 근로 시간을 주휴를 주는 경우 있어요. 8시간 근무하면 그냥 8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수정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을 명기해서 작성하는 경우, 이때는 평균을 구해서 해줘요. 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다 똑같이 단시간 근로면 괜찮은데, 한 명이 똑같은 직종인데 한 명이 8시간 근무해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해서 해줘요. 복잡하죠? 자, 연장 야간 수당 계산해 볼까요? 휴일 근로라서 8시간을 초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 붙었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이분은 무급 휴무일 연장 근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8시간 초과해도 50%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다만 야간 근로수당은 붙었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연장 야간이. 그래서 하나만 잊지 마세요. 연장과 야간은, 연장과 휴일은 중복된다? 안 된다. 연장은 연장으로, 휴일은 휴일로 본다. 그거의 기준일은 시작하는 시점을 본다. 야간은 중복된다? 중복된다. 야간은 연장과도 중복되고 휴일과도 중복된다. 응?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돈을 줄 때나 쉬게 할 때나 요 계산법으로 해서 줘야 된다. 우리 하루 쉬게 하잖아요, 그죠? 하루 일하면 하루만 쉬게 하잖아요, 그죠? 안 된다. 더 추가로 쉬게 해줘야 된다. 시간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장근로 그 8시간 초과해도 1.5배만 해준 거고요. 여긴 8시간 이후에는 2배 해준 겁니다. 자, 격일제 근로자는요, 슬프게도 격일제 근로자는 뭐예요? 적용제외 대상자예요. 그죠? 이분들은 야간 가산 수당 같은 거, 아니, 그 휴일이나 연장, 야간 가산 수당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뭐만 주죠? 근로자들만 주는데 야간 가사수당은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 밤새고 근무해갖고 다음날 아침에 12시까지 일해도 우리가 1배만 주는 거예요. 1배만. 그죠?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한 가지 또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있어. 원래 5일 미만은 원래 가사수당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하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줘야 돼요? 1배는 줘야 돼요. 2는 줘야 돼요. 근데 0.5를 안 주고 또 다시 그 휴일에 0.5 이건 안 준다는 것 뿐이에요. 2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계산할 때 이 직원들 계산할 때 1.5를 해야 돼요? 0.5를 해야 돼요? 우리 기존 직원 말고 일반 직원들 1.5를 해야 돼요? 왜냐? 1배는 기본 근로고 가사는 5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옛날에 한 번 계산했는데 0.5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금액이 왜 이렇게 작니?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1.5를 해야 되죠? 이분 일한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혼자야? 그랬더니 아직 싱글이래요. 자,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BTS의 지민이라고 그러시던데.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대리님? 현빈? 네. 뒤에 분은? 고수. 여기 말고 또 나는 이 사람들 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으세요? 네, 본부장님은 이상형이 누구세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예? 아, 공공의 적이야? 소장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